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의 최종규 교수입니다. 미래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의 대변자 경북과총이 개설한 과학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경북과총의 과학특강은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 쉽고 지루하지 않게 강의 자료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진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82년도에 인터넷이 미국에서 개통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이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웹 1.0 시대, 소위 WWW 월드와이드 웹 시대가 열렸습니다. PC와 PC 간의 연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읽는 기능 즉 read only만 가능했던 시기라 검색 엔진인 야후와 구글이 대표 기업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서 4G 웹 2.0 시대가 열리면서 PC와 스마트폰의 연결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세가 되었죠.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는 Read, Write 시대로 애플,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대표 기업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서 5G 웹 3.0 시대가 열렸는데 그 특징은 탈중앙화, 즉 분산이죠. 리드와 라이트 그리고 오운이 가능해졌죠. P2P, 피어-투-피어 즉 객체 간의 연결, 가상융합 공간과 HMD, AR 글라스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현 시대를 장악할까요? 오픈시나 파일코인 같은 블록체인 분야가 장악할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 VR과 AR 즉 Virtual Reality와 Augmented Reality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VR은 완전한 가상세계로 몰입도가 높고 HMD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AR은 현실에서 가상세계를 결합시킨 정강현실로 카메라나 AR 글라스를 착용합니다. VR과 AR을 결합하여 가상세계의 일부를 현실에 보여주는 것이 MR 즉 혼합현실입니다. 이들 AR, VR, MR이 결합된 형태가 확장현실 XR 즉 Extended Reality인 것입니다. 한편 실감 미디어 RM은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킨 콘텐츠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들 현실과 가상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가상으로 혹은 가상에서 현실로 그리고 이들이 중첩되는 영역의 세계로 개발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현실과 가상의 연속체를 보시면 현실세계 Real World, 정강현실 AR, 정강가상 Augmented Virtuality, 가상현실 VR, 그리고 이들이 혼합된 MR과 이들 모두를 연결하는 현실과 가상의 연속체가 확장현실 즉 XR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발전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메타버스 발전 단계 정의를 인용하였습니다. 2010년대에 이전에는 1.0 레벨에서는 AR, Life Logging, Mirror Worlds, Virtual Worlds 4가지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까지를 1.5 과도기로 보고 스마트폰 정강현실, XR의 성장, 포켓몬고 등이 출현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 단계를 메타버스 2.0 시대로 정의하고 5G, AI, IoT, 블록체인, XR 기술 등과 융합하고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렌드 같은 융합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인공지능 융합과 디지털 휴먼 사례입니다. MBC 라이프의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나다. 엄마가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VR 헤드셋을 쓰고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LG전자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디지털 버추얼 휴먼 레아를 자사의 제품 소개에 활용하고 실제 인간처럼 SNS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걸그룹 에스파가 멤버들의 아바타와 함께 데뷔하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자신의 아바타 L을 만나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4인조인지 8인조인지 혹은 4+4인조인지 표현이 조금 현재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메타버스 분야에서 상당히 대중적인 NF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 즉 Non-Fungible 토큰으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주로 디지털 아트 중심으로 초기에는 성장하였습니다. 디지털 예술은 복사나 분해 및 재구성이 자유로운 반면에 종래의 전통 예술은 그 희소성이 가치 결정의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디지털 예술에 희소성을 부여하여 가치를 올린 개념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NFT 마켓에 들어가면 누구나 민팅이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포켓몬스터가 원조라고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메타콩즈가 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PFP NFT는 프로파일 피처 NFT로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의 프로필 사진 형태의 디지털 아트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는데 기본으로 설정된 몇 가지 옵션 위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프로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PFP NFT는 프로필 이미지뿐만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의 회원 증명서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멤버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PFP로 크립토펑크,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아직기를 들 수가 있고 국내에는 메타콩즈, 깨비, 성난 황소클럽, 메타젤리스, 선미야클럽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크립토펑크와 미비츠는 NFT로 콜렉티블입니다. 2017년 6월 라바벵스 존 와킨슨과 맷 홀이 제작한 원조 NFT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히 1만 개의 펑크, 2만 개의 미비처가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었는데 희귀 아이템일수록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2D의 크립토 펑크와 3D의 미비처 아바타 캐릭터, 오른쪽에 있는 7523번 크립토 펑크는 코로나19 시기에 유일하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형상으로 또 외계인으로 NFT 경매에서 1180만 불이라는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애플도 드디어 앱스토어에서 NFT 민팅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앱 결제, 즉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30%나 되는 애플 텍스를 지불해야 하고 거래도 법정 화폐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오픈시는 수수료가 2.5%밖에 안되고 거래도 암호화폐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NFT 거래자들은 애플의 이런 규정에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며 특히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하루에도 극심하므로 법정화폐로 산정하여 선뜻 거래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애플은 더군다나 외부 사이트와 연결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앱스토어에 NFT가 들어간 것으로 애플의 향후 움직임에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로블록스는 코딩 없이 게임을 제작하므로 5천만 명 이상의 게임이 있는 게임계의 유튜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부분 10대 이하로 월 2억 6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내부 화폐가 있고 250명 정도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 합작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구찌, 나이키, 타미 힐피그, 폴로 같은 패션계의 거장들의 활용과 레이디 가가, 닐 러스, 에바 맥스 등의 가상 공연이 로블록스 내에서 있었습니다. 포트나이트입니다. 2017년 에픽게임즈가 출시한 온라인 게임으로 3억 5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한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장 음악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런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 특히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첫 공개를 포트나이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가운데 갑자기 BTS가 무대에 등장하여 춤을 추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오니까 난리가 났었죠. 아바타들도 같이 춤을 추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콧은 초거대 거인을 형상화하여 무려 220억 원의 매출을 45분 공연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스웨덴의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가 개발한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역시 초기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50억 달러에 인수한 1인 게임 개발의 성공 사례로 연평균 400만 불의 수익과 월 유저 1억 3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의 세상은 블록이라는 정육면체로 구성되고 재료의 발견, 채집, 도구 및 물품 제작, 건축과 토공이 자유롭습니다. 현실의 20분을 게임 내에서는 하루로 설정하고 있으며 청와대, 워싱턴 DC, 불국사 같은 수많은 현실 유명 건물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은 닌텐도의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실제 날짜, 시간이 반영되어 계절과 시간의 변화가 게임 내에서도 흘러갑니다. 낚시, 곤충 채집, 화석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슬로우 라이프 게임으로 월 매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홍콩 시위 등에서 동물의 숲이 활용되었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너무나 유명한 전세계 200여 국에 서비스되는 국내산 플랫폼이죠. SNS형 메타버스로 K-팝과 패션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제임과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누적 크리에이터 수가 70만 명, 가입자 수가 2020년 기준 3억 명이나 됩니다. 구찌, 디올, CU, 삼성, 있지,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과 협업하고 있고 하이브, YG, JYP에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제작자가 블록체인에서 가상부동산, 자산 및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크리에이터는
복스 에딧을 이용해 3D 콘텐츠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NFT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 툴을 가지고 있지만 메타버스 가상공간 랜드를 소유해야 게임을 제작할 수가 있고 별도 암호화폐인 샌드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부동산에 강해서 그런지 한국과 협업이 매우 활발한 편이고 스눕독, 데스티니, 차일드, 제페토, NFT, 워킹 데드, 스머프, 아타리 등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창업한 게더타운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오피스 및 화상회의 플랫폼입니다. 아바타와 가상공간 디자인이 2D 스타일의 RPG 만들기와 매우 유사하여 툴 사용이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채용 박람회나 면접, 소매, 설명회, 교육이나 행사, 축제, 그리고 취업 캠프, 강의나 워크숍,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무 관련의 활용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ZEP는 게더와 유사한 2D 기반의 업무 플랫폼으로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슈퍼캣과 제페토의 네이버 제트 간의 합작 법인 형태로 출발하였습니다. 제페토의 접속자 제한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게더의 장점을 도입하여 대기업이나 전문기업, 패션기업 등은 물론 지자체, 학교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소통과 협업 플랫폼, 자산과 NFT 플랫폼, 시뮬레이션, 장착물, 디지털 휴먼 등의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들은 4차 산업의 범용기술과 거의 동일하며 XR, 디지털, 블록체인, 데이터, AI,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의 범용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세 가지만 뽑으려면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을 들 수 있겠는데 소위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은 그래서 XR 플러스 DN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용 기술을 하면 산업혁명을 견인했던 전기기관, 철도 등의 사회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정강현실 기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정강현실 게임으로 포켓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후에 잉그레드, 앵그리버드, 돼지의 섬 등의 AR 게임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굴 가공 앱으로 스노우와 스냅샷도 매우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로레알이 뷰티 산업 즉 메이크업 컬렉션의 정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는 이케아 플레이스는 가장 성공적인 정강현실 플랫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상기록 디바이스로 스마트워치, 밴드를 포함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인체의 거의 전 부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점을 정강현실로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추락, 노즈 다이브, 넷플릭스 영화죠. 디스커넥트와 소셜 포비아, 일상기록 SNS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출시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세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게임들입니다. 리니지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대표적인 게임들이고
VR의 이점을 잘 살린 게임인 레이싱 게임도 있죠. Sword Art of Online SOA는 VR MMO 장르의 소설 애니메이션으로 최초의 VR MMORPG, 즉 Virtual Reality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게임으로 뇌의 신경을 자극하는 너브 기어 시스템을 착용합니다. 슬라이드 영상에서 보시듯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플랫폼은 부동산 분야 혹은 특히 코로나 시대의 관광 분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의료 분야, 그리고 교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틴 바이크나 행글라이더 같은 운동을 실내 스포츠 기구와 융합하여 마치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고 분화구 위를 나르는 실감 스포츠를 구현해 주는 것이죠. 또한 가상 피팅도 등장하여 라이브 커머스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계의 메타버스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변경하고 그동안 SNS 지배자에서 이제 웹 3.0 시대의 인터넷 플랫폼 지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최근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였고 업무용 플랫폼인 팀즈와 연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주어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편 홀로렌즈 AR 장비 개발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단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분야의 초강자여서 구글 글라스 기업용 에디션 2 같은 최첨단 AR 장비와 AI 플랫폼의 최강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헤드셋을 금년 내에 발표한다고 하였지만 아직 출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거라는 업계의 전망이 유력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이팟과 아이튠즈 플랫폼, 아이폰과 앱스토어 플랫폼으로 하드웨어 기기 면에서는 후발 업체였지만 혁신적인 플랫폼을 장착하여 세계 시장을 장악한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헤드셋과 함께 무슨 기상천외한 플랫폼을 발표하여 세상을 바꿔줄지 자뭇 궁금하기만 합니다. 제조 분야의 활용 사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메타팩토리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와 스마트 팩토리 3.0을 융합하는 개념으로 산업용으로 활용하고자 발표한 유니티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싱가포르 혁신단지에 메타팩토리를 구현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하여 비대면 근무, 즉 직주일체 시스템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가상제품을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환경 파괴 같은 ESG 관련 이슈에서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승식도 메타버스로 서비스하고 특히 르노 코리아 하이브리드 신차인 XM3 E-테크는 메타버스에서 언팩 행사를 한다고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업계인 농심은 제페토에서 분식점을 개설합니다. 제페토에서 신라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최신 마케팅 사례로 이마트24의 NFT 콜라보 아트앤 출시 소식이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 선미아 클럽과의 협업으로
NFT 콜라보 아트와인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로 웹 3.0 시대를 대표하는 IP 미아의 여정을 담은 PFP NFT로 아티스트 선미가 페르소나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선미 페르소나 미아 NFT를 비롯해서 미아를 기반으로 발매된 세 가지 행성 미아, 데카미아, 언더시티 미아, 아웃로우 미아를 와인 라벨 즉 에티켓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죠. 아트와인을 구입하면서 앱 통합 바코드를 스캔하는 고객을 추첨하여 NFT와 미아 굿즈를 선물로 증정하고 SNS에 구매 인증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는 신개념 마케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스포츠 마케팅 사례입니다. 비자 카드사는 비자 마스터즈 오브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월드컵 공식 스폰서 자격을 얻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과의 협업으로 월드컵 주제의 NFT 경매를 진행하는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념 NFT 경매는 축구 역사의 전설적인 선수 5명의 활약을 주제로 제작되는데 멕시코의 하레드 보르헤티, 호주의 팀 케이힐, 미국의 칼리 로이드, 영국의 마이클 오원, 아르헨티나의 막시 로드리게스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5개의 NFT는 실제 경기에서 착용된 유니폼, 저지 등의 실물 기념품과 함께 낙찰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한편 FIFA는 지난 9월 알고랜드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NFT를 발행하였는데 FIFA 플러스 컬렉트라는 이름으로 월드컵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끝으로 왜 메타버스 전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본업의 상위 목적을 위해서 메타버스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메타버스의 성공 요소라는 mass of users, 유저가 많아야 되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좋아야 되고 또 광고가 있어야 되고요. 또 3D 플랫폼 기술이 빵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같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기기들도 요소로 들 수 있겠고요. 고객을 유인하는 요인으로는 고정 메커니즘, 그리고 스토리 환경 기반 비즈니스 공간, 그리고 전략 방향과 목적은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 특강에 참고하고 인용했던 자료들의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